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염이나 모는 11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시장이 보니까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1% 빠지고 네. 약간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약간 가상화폐 쪽이 좀 우려하는 대로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다우가 0.13, S&P 500이 0.39%,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중소형 러셀 2000도 어제 한 0.5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섹터 쪽으로 보시면 약세를 보인 업종이 특히 IT와 자유소비재,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자유소비재 섹터에 들어갑니다. 이제 IT와 자유소비재 sek터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어제 장중에 유가가 거의 한 4%까지 빠지면서 배럴당 또한 78불, 6불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배럴당 80.1불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인지 에너지 섹터가 어제 한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0.8% 하락을 했습니다.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대체로 헬스케어나 금융,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유가가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80.1에서 80%를 유지를 하고 끝났는데 네. 에너지 대표적인 종목들 옥시덴탈도 최근에 좀 빠지더니 어제도 2.3%나 빠졌네요. 네. 어제 유가가 한 4%, 5%까지 빠지기도, 한 4% 정도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엑스모빌, 쉐브론 다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또 금융 시스템을 약간 위협하는 그런 식의 하락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금융주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이런 거는 다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네, 어제 금융주는 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JP모건이 0.59%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0.32, 웰스파고 0.73%, 블랙락 0.43%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금융 섹터 전체적으로도 0.34% 예, 상승으로 끝났고 1개월 기준으로도 지금 금융 섹터는 10% 상승, 자유소비재는 마이너스 4%,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2.6% 하락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금융 섹터는 1개월 기준으로도 10% 상승을 보이면서 약간 금융 시스템의 위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6,000불이 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16,000이 깨져서 지금 한 15,700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MSTR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네. 어제 한 7.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스퀘어, 이전에 티커는 이전에 회사는 블록이었는데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이런 관련 기업들 비트코인 ETF인 BITO도 5.4%,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8.5% 하락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그 FTX 거래소 파산 이런 것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러고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거 좀 기대했었는데 약간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아예 깨져버렸다라는 또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코인베이스 8.9%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코인 쪽 보면 과거에 2001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질 때 그 닷컴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닷컴 버블 깨지기 전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가 변하냐면요. 비포인 경우에는 그때 99년 말에서 2000년 초는 와 이제 닷컴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박사 논문이었던가? 박사 논문이었는데 닷컴 온라인 닷컴 관련된 마케팅으로 써보면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제안할 정도로 닷컴이 이제 세상을 모든 걸 다 바꾼다 였었고요. 닷컴 버블이 깨질 때는 그때 이제 엔론 사태, 월드콤
닷컴을 빙자해서 분식 해결을 했던 기업들이 망하면서 닷컴이 사기였나? 이렇게 이제 강한 확신이 강한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그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와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테라, 루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에서 의심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2001년도에 닷컴버블이 깨지는 거랑 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됐죠? 네, 어제 10년물 1bp 상승하면서 3.84%로 마감했습니다. 2년물도 3bp 상승하면서 4.56%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인덱스도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0.84 상승하면서 107.8달러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올라갔으면 어제 발표됐던 매크로 이슈가 뭐 좋게 나온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일단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가 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일단 애틀란타 GDP 다우에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어제 글로벌 IB들의 이런 코멘트들 그리고 유가와 관련한 소식들 뭐 이런 총재들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랠리는 일시적이며 내년에는 바닥이 올 것이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is not over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주가 하락은 랠리 is not over. 베어마켓 is not over. 네, 그냥 베어마켓입니다. 끝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주가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 훼손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년 말 S&P 500 지수를 4,000포인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S&P 500이 4,949.4이기 때문에 거의 4,950이기 때문에 50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주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950이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한 번 더 밀렸다가 네. 하반기에 좀 안정이 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네. 내년 말에 끝날 거다. 근데 베어마켓 지금 약세장은 내년 아직 상반기까지는 네. 지속될 거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이 또 마이클 윌슨 이분도 한마디 했습니다. 약세장이 끝나간다. 근데 조금 더 길게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요? 네, 기업 실적 둔화와 내년 1분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3,000에서 3,3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가 바잉 어퍼추니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하고 시각이 거의 뭐 비슷하네요. 보니까 내년 1분기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둔화가 이제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조심해라. 바잉 어퍼추니티 매수 찬스이긴 한데 그 매수 찬스가 이제 지금보다는 많이 빠질 거니까 내년 1분기를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고 방금 이제 약세장이 끝나간다라는 표현은 final stage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어마켓에 우리가 지금 이제 final stag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게 이게 뭐 스타팅 포인트인지 베어마켓의 이제 시작 포인트인지 아니면 거의 이제 마지막 국면이다 말 그대로 파이널 스테이지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마지막 국면이다라는 그 얘기가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한 6%, TTF 네덜란드 가스는 0.5%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봉쇄 강화 등으로 유가가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펙 플러스가 50만 배럴 증산을 검토한다라는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 측에서는 뭐 증산 검토 소식은 좀 사실무근이다 라는 또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또 그 사이에 유가 전망치를 11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뭐 또 사망자 발생을 하면서 어제 중국 관련 기업들 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HXC라고 하는 지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포함해 놓은 지수인데 네. 어제 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알리바바 마이너스 4.4%, 징둥닷컴 마이너스 6.4%, 바이두가 한 1%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 뭐 빌리빌리 같은 경우 마이너스 8%,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도 어제 좀 다 안 좋았습니다. 그 니오 같은 경우 마이너스 4.3%, XPEV는 샤오펑입니다. 네. 여기는 마이너스 5.67%, 그리고 비아디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전기차 쪽 잠깐 보시면 이제 미국 쪽 루시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4%, 리비안도 마이너스 6.3% 하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마이너스 6.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나 미국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나친 이제 기대감, 네. 당장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 지나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주가의 거품이 계속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좀 되네요. 네, 그리고 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정점 및 둔화 판단은 아직 이르다. 12월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다. 금융시장은 페드 금리가 6%인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긴축에 따른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금리는 5% 이상 수준이면서 여전히 할 일이 많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너무 약하게 조정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위험이 있고, 또 너무 강하게 조정을 하면 불필요한 고통 그리고 침체를 수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만 들어서는 뭐가 네. 뭔지 이제 좀 네. 그냥 교과서적인 발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던 말 계속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조금 달래주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중 하나는 금융시장은 페드 금리가 6%인 것처럼 반응한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있네요. 네. 최종 금리는 네, 5% 이상 수준인데 네. 금융시장은 6%대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 네. 예, 금융시장이 너무 동요하지 마라.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원래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분인데 어제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은 75bp에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속도 조절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 와치에서 현재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을 76%로 보고 있고, 내년 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52%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5에서 5%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내년 3월에 금리 인상 확률 25bp가 45%가 되면서 한 5%에서 5.25%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동결 확률은 한 38%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 확률, 금리를 한 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월 달에 이제 동결 확률이 38%까지 네. 좀 올라온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어제 말씀하셨던 게 오늘까지는 이 투표권이 없는 연은 총재 네. 두 분이 발표를 하고, 내일부터는 투표권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 한 세 분이 이제 줄줄이 발표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걸 이제 복사하다가 같이 복사가 됐는데요. 네. 메스터 총재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애플이 또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구글 마이너스 1.9, 아마존 마이너스 1.8, 그리고 메타도 마이너스 한 1.95% 하락을 하면서 어제 IT가 좀 특히 약했었던 모습이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은 8개가 나왔는데 맨 위에는 머크가 맞고요. 두 번째에 뭐 IBM이나 TJX는 제가 수정을 하면서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IBM이 아니라 펩시콜라. 네, 여기는 펩시콜라입니다. 네, 필수 소비재의 펩시콜라. 그래서 IBM이 아니고
펩시콜라이고요. 그 TJX도 좀 잘못 적었는데 헬스케어 쪽에 제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TJX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뭐 자유소비재, 뭐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등의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뭐 그쪽이지 않나요? 헬스케어 쪽에 어제 헬스케어 쪽에 가격이 지금 종가가 84.35입니다. 네. 말이죠. 84달러짜리가 여기는 안 보이죠. 네. 다시 한번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특징 종목으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20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뭐 계속 나오는 노이즈들 주가 하락 요인 좀 살펴보시면 중국 봉쇄에 따른 판매 타격 및 수요 둔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가격 인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뭐 주식을 거의 4빌리언 달러까지 팔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뭐 여러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그 도로교통 안전국 이쪽에서도 뭐 리콜 등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트 스탁슨 이분은 또 테슬라가 660달러가 깨지면 150불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7.87달러입니다. 그래서 166이 깨지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어제 또 나왔었습니다. 166달러가 깨지면 네. 15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네, 약간 지지선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어제 한 6.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 CEO인 이 밥 차펙 이분에서 밥 아이거 전 디즈니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고, 향후 2년 동안 다시 디즈니에서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2005년부터 20년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CEO를 맡았었고요. 네. 이후에 11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픽사나 마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 등의 4개 미디어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지휘를 했고, 당시 시장 점유율을 5배 이렇게 넘게 올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CEO가 다시 복귀를 한다는 소식에 주가 6.2% 크게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12.42% 하락을 하면서 YTD로 마이너스 9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참고를 했고요. 1년 내에 현금 고갈을 전망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시기를 미루고 있다 라는 등의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채권 연 10.25%의 3.275빌리언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채권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CCC 플러스에서 CCC 마이너스로 또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바나가 중고차?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 네, 판매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보니까 그 2001년도에 아마존의 저점이 나왔던 게 아마 2001년 9.11 테러 때 아마 저점이 나왔던가 아니면 2002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존도 중고 책을 파는 온라인 회사였었죠. 그때 아마존도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카바나도 과연 이제 살아남아서 아마존 같은 기업이 다시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망해버리는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주식을 계속 바닥잡기로 살 게 아니라 이런 주식은 정말 살아남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사도 얼마든지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존 주가가 이제 106불에서 1.6달러까지 이제 빠졌다가, 우리가 1.6달러에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서 뭐 20달러에 사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20달러에서 뭐 3,000달러 이상 그렇게 가는 흐름이면 10달러에서 하면 어떻고 20달러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이 트리플 C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망할 수 있는 기업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C 플러스에서 트리플 C 마이너스 뭐 같다. 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에 계속 혹시 물타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디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1.7%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1 빌리언으로 YY로 5% 증가를 했고요. 고정 환율로 봤을 때는 7% 증가를 했습니다. EPS는 1.07달러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총 이익률은 79.5%, 영업이익률은 34.6% 난객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부별로 보시면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 매출이 614 밀리언 나오면서 YY로 20% 크게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온라인 쪽 이쪽에서는 488 밀리언으로 YY로 9%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 이쪽에 한 29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YY로 1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쪽에서는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 쪽에서 11%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EMEA 이 중동 뭐 유럽 이쪽인데 YY로 9% 감소를 했고 이 APEC 아시아 퍼시픽입니다. YY로 한 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미국 쪽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좀 긍정적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매출은 4.37에서 4.37에서 4.38로 제시를 했고요. EPS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상단 기준 3.69달러에서 3.69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를 3.94로 제시를 하면서 EPS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에 의해서 주가는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올해 매출이 이제 43억 네, 그렇습니다. 정도에서 44억 달러, 43억 8천 달러. 네. 8천만 달러,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제가 그래도 이 준비디오를 지금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적자인 줄 알았어요. 네. 적자인 줄 알았는데, EPS가 1달러, 컨센을 이제 비트를 했고, OP 마진이 34.6%라는 네. 걸 보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구나. 뭐 줌비디오가 이쪽은 뭐 1등인 거죠. 뭐 1등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1등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학교도 다시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매출액도 YOY로 이제 5% 늘었어요. 네, 늘고 OPM이 35% 가까이 나온다는구나. 이 회사는 좀 주목해서 앞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카바나 말씀드리면서 이 금리가 올라왔을 때에 이제 허접한 기업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허접한 기업들이 망하고 핵심 우려한 기업들, 향후 명품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나면 더더욱 좋은 건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따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시장 전체가 굉장히 강세장일 때는 거의 전 섹터가 그죠? 네. 네. 방어적인 섹터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매일매일 네. 종목별, 섹터별 그리고 특징 주들 이렇게 계속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